안녕하십니까. 맨눈으로 팩트에 근거해서 세상의 흐름을 읽어드리는 와이타임 정세 분석의 주북일입니다. 지난 8월 29일부터 31일까지 이 한미연합사단 편성 이래 최대 규모의 사단급 야외 기동 훈련이 실시됐죠. 이른바 연합합동화력운용훈련입니다. 자, 이 훈련에서 연합지휘통제체계 구축, 그리고 상황 표적 정보 공유, 전자전, 기동과 사격 절차 같은 실전적인 전투 수행 절차를 숙달하고 이 연합작전 수행 능력을 검증했습니다. 그런데 이 한미연합훈련에서 이렇게 전자전기가 동원됐다는 것은 상당히 중요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군사작전의 주요 전과를 항공전력이 차지하는 미군이 공습에 앞서서 가장 먼저 투입하는 전력이 바로 전자전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기서 전자전기란 게 뭐냐면 말 그대로 전자전을 수행하는 항공기를 뜻하는 것인데요. 이 적의 전자장비 그리고 그 중에서도 이 레이더 무력화에 특화된 무기체계를 의미합니다. 이 전자전기는 평시에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적의 지상, 공중, 해상 배치 레이더가 발사하는 그런 전파를 수집해서 분석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유사시에는 적 레이더와 동일한 방해 전파로 감시망을 교란시킵니다. 이 전자전기에 당한 적의 레이더는 레이더 스크린이 새까맣게 변해버립니다. 미군이 지금까지 적을 상대로 일방적인 전투를 벌일 수 있었던 요인이 바로 전자전기 때문이었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3일 낸시 펠로시 미국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 당시에 대만으로 향하던 미 전용기를 중국 군용기가 추적해가지고 감시하려고 했었는데 미국의 전자적 간섭으로 인해가지고 완전히 실패를 했죠. 홍콩의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가 8월 14일 보도 내용을 보면 다수의 중국군 소식통과 국방 전문가를 인용해서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펠로시 미 하원 의장의 대만 방문을 전후해가지고 중국 인민해방군과 미군 사이에 정찰 전자전이 벌어졌다 그러면서 미국이 중국의 감시를 무력화하는 성과를 거뒀다. 이렇게 보도를 했습니다. 남중국해와 대만해협상공에서 중국군이 젠16D 전자전기 등과 4세대인 055형 구축함 같은 전자전 장비를 대거 투입해서 이 펠로시 의장의 전용기를 쫓았지만 미국 국방부의 명령을 하달을 받은 미 항공모함 타격군의 전자전 능력 행사로 인해서 중국군의 거의 모든 전자전 장비가 정상적으로 작동되지 않았다라고 전했습니다. 결국 중국 인민해방군이 펠로시 의장이 탑승한 항공기에 대해서 대만 착륙 저지 등을 위해서 공작을 펼치려고 했지만 미국의 전자전에 완벽하게 당해가지고 전혀 손을 쓰지 못했다 하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미군이 지금 운영하고 있는 EA-18G 그라울러는 현존하는 최강 전자전기로 꼽힙니다. 이 그라울러의 핵심은 AN/ALQ-99 전자전 포드인데요. 144km 안에 있는 거의 모든 적 레이더를 목통으로 만들 수가 있습니다. 미군은 여기에 더해서 차세대 전자전 체계, 이걸 NGJ라고 그러는데 이 NGJ 개발을 하고 있습니다. 차세대 전자전 체계는 기존의 전자전 포드보다 더 먼 거리에서 더 강력한 전자 교란 능력을 확보하려는 것인데요. 이 고대역, 중대역, 저대역 시스템으로 나눠가지고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 중에서도 차세대 전자전 체계, 이 NGJ의 MB 시리즈가 지난 7월 미 해군에 납품됐습니다. 현재 알려진 바로는 이 NGJ MB라는 불리는 이 미 전자전기의 사거리는 기존 시스템의 2.5배에 달할 정도로 타이 추정을 불허합니다. 이로써 360km 거리 내에 다종다양한 적 레이더를 동시에 교란할 수 있게 됐습니다. 이렇게 되면 교란거리 안에 S300이라든지 S400, 또 부크라든지 판치로 같은 어떤 방공 시스템이 있다 할지라도 전자전기 한 대로 모두 잠재울 수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어마어마하죠. 미국은 특히 이 NGJ MB하고 연동되는 사거리 연장형 차세대 대레이더 미사일도 개발했습니다. 이 150km 거리에서 대공 시스템을 추적해서 파괴할 수 있는 HARM, 함미사일보다
최소 2배 이상의 사거리인 300km 밖에 적을 공격할 수 있고, 특히 이 스텔스 설계로 적 방공 시스템에 탐지되지도 않습니다. 현재 이들 시스템 개발은 미 해군이 주도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난 8월 말에 미국과 일본은 일본 최대 주일 미군 기지가 있는 오키나와하고 본토 남단 규슈의 중간인 이 가고시마현의 이 아마미오시마에서 일본 육상 자위대하고 미국 육군이 사상 최초로 공동 전자전 부대를 훈련했습니다. 미일 정례 훈련인 오리엔탈 쉴드의 일환인 이 훈련은 상대 공격을 무력화하기 위해서 적의 통신기기 및 레이더에서 발사되는 전파를 방해하고 로켓포로 이 함정을 공격하는 상황을 상정한 훈련을 진행한 겁니다. 일본은 현재 서부 지역 방위를 책임지는 구마모토현의 캔쿤 주둔지에 지난해 전자전 부대를 창설했고, 이후에 이 아마미오시마 주둔지를 전자전 요충지로 활용할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이 중국의 대양 진출 길목과도 맞닿아 있어서 일본과 중국 모두에게 지정학적 요충지로 꼽히는 이곳에 유사시에 일본에 접근하는 중국 함선 및 이 전투기의 전자파를 발사해서 이 레이더 활동, 그리고 미사일 발사, 무인기 비행 등을 방해하겠다, 이런 구상입니다. 미군은 이날 미사일, 전자, 사이버 분야를 통합적으로 다루는 다영역 특임단, 이걸 MDTF라고 하는데, 이 부대의 전자전 부대를 처음으로 이 아마미오시마에 전개를 했습니다. 미군의 다영역 특임단은 현재 미 서부 워싱턴주 그리고 독일 등에 배치되어 있는 태스크포스입니다. 그런데 조 바이든 미국 행정부가 이 중국 견제를 위해서 이 다영역 특임단을 일본에 상시 배치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어서 중국에 상당한 압박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갈수록 전자전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이 상황에서 한국도 전자전기 개발에 열을 올리고 있겠죠. 사실 우리 해공군은 지난 1980년대까지만 해도 북한의 미사일 위협에 무방비로 노출되어 있었습니다. 소련이 1960년대 말 그리고 1970년대부터 북한의 다양한 미사일들을 대거 제공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나 40여 년이 지난 지금 상황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이 이 전자전 기술 분야에서 자립해가지고 세계 7, 8위권의 강국으로 도약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이유로 지금은 우리 측 주요 전투기 그리고 전투함 등이 강력한 전자전 장비들을 갖추고 있기 때문에 유사시에 북한의 미사일과 레이더들을 교란시킬 수 있습니다. 특히 지난 7월 19일 첫 시험 비행에 성공한 국산 초음속 전투기 KF-21 보라면은 이 대한민국 전자전 장비의 대도약을 예고했습니다. 이 해당 전투기에는 이 국방과학연구소의 기술로 LIG 넥스1이 개발한 첨단 전자전 장비가 탑재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국내 최초로 각종 전자전 장비를 하나로 합쳐서 전투기 내부에 장착하는 통합 전자전 체계가 바로 그겁니다. 여기서 이 통합 전자전 체계라는 것은 미사일 탐색기의 신호를 탐지 분석하고 전자방해 전파 송신 그리고 체프 플레이 같은 이런 전자 전단 살포 등을 통해서 적의 위협을 교란합니다. 그러나 한국의 전자전기 기술 영역은 미국의 그것과 비교하면 아직 갈 길이 멉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전략적 억지력을 한층 강화를 하려면 미국의 차세대 전자전 체계하고의 시스템 통합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미 공군의 F-15EX의 NGJ 시스템 같은 것을 통합하게 되면 북한 전역은 물론이고 서해 상공이 대부분 교란 가능 범위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되면 북한이나 중국군 전투기와 레이더, 군함이 이 NGJ 사거리에서 적대적 행동을 취하는 순간 눈이 멀고 한국군의 일방적 공격 대상이 된다는 의미입니다. 이렇게 되면 그 어떤 무기보다도 강력한 전략적 억지력을 제공하게 될 겁니다. 물론 이 차세대 전자전 체계가 미국의 전략 자산이기 때문에 이 한국군의 도입이 쉽지 않겠습니다만은 강력한 한미동맹 구축이라는 절대적 명제를 강화한다면 불가능한 일도 아닐 겁니다. 이미 미국은 호주에 EA-18G를 판매를 했고 또 핵잠수함까지 제공하겠다 그러면서 오커스 레짐을 출범한 바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렇게 전자전의 준비는 미래 전쟁의 승패를 좌우하는 중요한 전략 자산입니다.
중국의 위협이 나날이 강화되고 있는 이 시점에서 미군의 차세대 전자전 체계 상시 배치를 적극 추진하는 것이 마땅할 겁니다. 그것이 강한 대한민국을 만드는 지름길이 될 것입니다. 와이타임 정세 분석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더 핫한 이슈로 여러분을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